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블리셔입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작품은 배너를 하나 만들 건데요. 배경 이미지 하나와 그 다음에 모델 이미지 두 개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우리가 배너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있는 자료들은 세종카페24.com 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 이와 같이 사이트가 하나 나올 거고요. 거기서 포토샵, 거기에 배너 만들기 2에 들어가 보시면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첨부되어 있으니까 첨부되어 있는 거 받아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만들면서 써야 될 명령들 또는 메뉴들을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서 써야 될 것들은 툴로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싱글 로우 마큐 툴, 그 다음에 싱글 칼럼 마큐 툴, 렉텅글 툴, 그 다음에 여기에 자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라소 툴, 그 다음에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타입 툴, 이렇게 이제 툴을 이용할 거고요. 명령들은 이제 이미지의 해상도나 이미지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이미지 사이즈, 그 다음에 변형할 수 있고 각을 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에디트에 있는 프리 트랜스폼, 그 다음 색상을 채우는 fill, 이때 fill을 단축키로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그림자가 이렇게 글자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레이어 스타일, 여기는 안 보이시겠지만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배너 사이즈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1000에 655로 되어 있네요. 또는 여기 이미지 사이즈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이미지의 사이즈 확인하기 위한 것만이라면 굳이 여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보시면 정보 부분에서 여기에 도큐멘트 디멘션즈라고 하는 곳에 눌러보시면 이렇게 사이즈 나오네요. 이게 센티미터로 나오네요. 센티미터로. 자, 그럼 요걸 우리가 한번 조정을 해봐야 되겠네요. 우리는 지금 현재 웹 배너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픽셀로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에디트, 플리퍼런스, 유니티 앤 룰즈에 가셔서 여기에 유니트를 보시면 단위를 보시면 룰러의 센티미터를 하지 마시고 픽셀, 그 다음에 타입, 포인트가 아니라 픽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OK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여기가 이렇게 픽셀로 보이네요. 그죠? 픽셀로. 자, 그럼 우리는 1000에 655의 배너 사이즈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파일에 뉴,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1000에 655, 이때 픽셀이라는 것을 잘 확인해 봐 주시고요. 리졸레이션은 72픽셀, 칼라 모드는 RGB,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 이렇게 설정해 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우리 배경을 써야 될 이미지를 가지고 와야죠. 자, 여기 배경.jpg. 자, 이제 이 사이즈가 얼마인지 보니까 안 보이네요. 사이즈 확인만 한다면 여기에서 어디를 누른다고요? 얘를 눌러서 도큐멘트 디멘션 1920에 1258 픽셀로 되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얘를 그냥 가져가도 될까요? 그냥 가져가려면 이동 툴로 이 부분을 눌러서 드래그해 가져갈 수 있겠죠.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 작품 있는 곳, 잘못 왔네요. 여기가 아니라, 자, 이쪽으로 와야 되네요. 자, 여기서 얘 눌러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너무 크죠? 그죠? 예, 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지울게요. 선택하고 휴지통을 누르시면 지워져야 되는데 물어보네요. 이런 식으로. 예스. 지워졌나요? 자, 너무 크네요. 그죠? 예, 그럼 여기서 한번 줄여볼까요? 자, 여기서 이미지 사이즈. 자, 1920을 우리는 여기다 얘를 이렇게 1000. 655 정도 나오네요. 뭐, 거의 뭐 같이 나오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했을 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선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해서 내가 갖다 놔야 될 이미지, 작업해야 될 이 탭 제목 위에 올라간 후에 작업할 요 문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겠죠. 그래도 딱 맞춰 들어가니까 뭐 조정하기는 어렵지 않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자, 이거 지울까요? 다시 한번. 자, 이게 또 어렵다면 지울게요. 드래그해서 휴지통에 갖다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델리트 누르시면 지워지기도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영역을 선택해서 마크2를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최대한 전부 다 드래그 하시면 영역이 다 잡히죠. 또는 컨트롤 A를 하면 전체 영역이 잡히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요. 여기 취소했죠? 전부 다 한꺼번에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A에서 영역을 잡으셔도 됩니다. 이럴 때 컨트롤 C를 해가지고 작업할 곳에 와서 컨트롤 V를 하셔도 됩니다. 굳이 드래그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여기에 이와 같이 뭔가 이제 슥 지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죠? 여기 슥 지나가는 거. 선 같은 게 만들어지네요. 그 다음에 가로선, 세로선 같이 만들어지고 요 안에 어떤 게 채워지는 거잖아요.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자, 이때는 좀 더 정확한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때는 뷰 거기에 쇼 거기에 그리드를 이용하시면요, 그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뭔가 나옵니다. 모눈선처럼 나오죠.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이거 갖고 쓰시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잘 안 보이네요. 구분이 좀 잘 안 되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에디트, 이것도 조정할 수 있거든요. 에디트, 플립 밸런스, 그 다음에 여기에 가이드 그리드 앤 슬라이스라는 부분이 있네요.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그리드는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가 이제 내가 등분이 4등분 해서 얘를 만들어 놨네요. 이때 의미하는 건 제가 얘를 한번 1로 이렇게 바꿔볼까요? 자, 이걸 얘기하는 이 안에 있는 정교한 부분적인, 그러니까 그 분할되어져 있는 서브 디비전, 분할되어져 있는 부분적인 그리드를 얘기하는 거죠. 4개, 그죠? 하나에. 자, 여기서 내가 눌러서 색상을 바꿔볼게요. 어떤 색상이 좋을까요? 빨간색. 점선이 서브 가이드고요. 서브 디비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선처럼 되어 있는 게 실제로 구분되는 거거든요. 구분이 잘 안 되니까 OK 누르고 여기는 얘를 제가 1로 바꿀게요. 1로 이렇게. 그죠? 자, 그럼 구분이 되겠죠. 그죠? 근데 얘는 가이드입니다. 허상이에요. 허상.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여기다가 OK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분이 좀 뭔가 되겠죠.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자, 레이어 1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배경이라고 이름을 줄 거고요.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요 이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실선의 형태의 어떠한 그 선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이때는 선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영역을 하나 만들 겁니다. 아주 얇은 영역.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싱글 로우 마크 툴을 이용해서 이같이 클릭, 그러면 아주 얇은 영역이 하나 생깁니다. 자, 여기도 하나 만들어야죠. 자, 그런데 누르면 기존에 있는 영역이 사라지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의 영역을 만들고 또 다른 영역을 만들 때 기존에 있는 영역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싶다면, 그때는 Add Selection이라고 하는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얘 누르면 이렇게 영역이 유지가 되죠. 적당히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로 만들었으니까요, 세로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싱글 칼럼 열로 이렇게 클릭. 오우, 큰일 났네요. 이때는 여기에서 뭘 하냐면요, 작업을 제가 지금 잘못해서 이전 단계로 돌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자, 뷰에 히스토리. 그래서 여기에 걔를 이전으로 한 단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다시 돌리냐면, 얘도 영역을 추가해서 쓰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기존의 영역을 남기고, 자, 클릭, 자, 여기도 클릭, 여기도 클릭, 여기도 클릭. 자, 여기도 한번 클릭할까요? 자, 적당히 보고 클릭합시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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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을 채울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하얀색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 전경색을 클릭하고 색상에 있는 계열에서 이렇게 하얀색을 클릭하고, 그리고 OK. 그리고 채워야 되는데, 첫 번째 채우는 방법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에디트, 필. 자, 여기에 있는 얘를 foreground color라고 설정할 겁니다. 전경색이 흰색이거든요. foreground color. 블렌딩은 normal, 오파스는 100. OK. 자, 그러면 이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봐야죠. 근데 확인이 안 됩니다. 잘 빨간 선 그리드로 만들어져 있고 영역이 같이 겹쳐 있다 보니 내가 넣어진 부분이 실제로 하얀색으로 되어져 있는지 안 되어져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영역을 풀어야 되거든요. 자, 빈 곳을 누르는데 중요한 것은 얘가 이렇게 선택되어져 있으면 빈 곳을 눌러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New Selection을 클릭하고 얘를 빈 곳을 누르면 이렇게, 이것도 없애줘야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하냐면요, Select에 가서 Deselect를 클릭을 하면 영역이 취소가 됩니다. 자, Select에 Deselect는 영역을 취소할 때 사용합니다. 영역 해제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이제 그리드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제 그리드를 숨기고 싶거든요. 저희 허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뷰, 쇼, 그리드를 다시 한번 누르면 이렇게 얘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날아가는, 그러니까 사라지듯이 뭔가 사라지는 거죠. 끊어져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끝이 부드럽게 사라지듯이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불규칙한 모양을 만들고 싶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사각형 영역으로 이렇게 드래그 한다면, 그리고 델리트를 누르면 이렇게 없어질 수 있죠. 근데 불규칙하게 되지 않잖아요. 그죠? 자, 다시 되돌릴게요.
히스토리 이전 단계 다시 이전 단계로 돌리고요. 빈 곳을 눌러 선택을 영역 풀겠습니다. 빈 곳을 눌러서 자 라소틀 자 여기다 내가 얘를 이렇게 불규칙하게 뭐 요렇게 올감해는 거예요. 올감이라고 하죠. 시작한 부분에서 드래그해서 다시 시작한 부분으로 오게 되면 그게 올감해져서 우리가 올감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델리트 지워졌네요. 영역을 풀어야죠. 빈 곳을 누르면 영역이 풀립니다. 근데 너무 딱딱하게 끊어져 보이죠. 자 그럼 여기에다 우리가 부드럽게 사라지도록 만들 텐데 그때는 이제 페더라고 하는 걸 좀 사용합니다. 페더가 이제 부드럽게 사라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 페더를 얼마로? 자 여기다 20 정도를 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역을 잡을 거고요. 그리고 델리트. 아유. 이게 지금 제대로 안 사라지네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페더의 값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되돌려서 영역을 다시 취소해야 되겠죠. 그리고 얘를 조정을 합니다. 10. 자, 또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넓게 잡을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리고 다시 델리트. 네. 자, 이 정도면 좀 나은가요? 그래도 좀 뭔가 보이죠? 괜찮습니다. 하고 다시 페더를 0을 주고 그럼 페더가 0이 된다는 건 부드럽게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시 이렇게 좀 보기 안 좋은 부분들은 다시 올가매고 그대로 델리트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자 페더 아까 얼마 줬었죠? 10을 줬었죠. 그리고 자 여기 얘를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영역을 만들려고 합니다. 올가맨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올가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해요? 네, 델리트. 아, 여기 요것만 조정하면 되겠네요. 영역을 풀고. 자, 여기 다시 어떻게 해요? 이제 페더 없는 상태로, 부드러움이 없는 상태로 영역을 잡아서 이렇게 해서 델리트. 깔끔하게 없어지겠죠? 자, 또는 페더가 0인 상태에서 작업을 좀 해볼게요. 영역을 우리가 그만 페더를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설정을 안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사람이 실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페더를 주면 페더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자, 영역을 설정하고 나서 뒤늦게 여기다 영역을 페더를 주면 그리고 델리트를 누르면 안 들어가요. 걔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문제죠. 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뭘 줘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디서 해야 되냐면 이때 select 자, modify 여기도 feather가 있네요. 자, 요 경우는 내가 영역을 먼저 잡고 그 이후에 feather를 주고 싶을 때는 select modify에 feather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미리 feather를 하고 그 이후에 영역을 잡는다면은 여기서 이 feather를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modify 여기에 feather 그래서 내가 얘를 10 delete 자 괜찮나요?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도 select modify의 feather 10 delete 자 여기서도 여기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올가매를 매고요. 올가매고 여기 다시 select modify feather 10 OK delete 자, 이렇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네요. 예, 여기서 이렇게 여기다가 색상 우리가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 색상을 채워 넣으려면 자, 요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뭘로 우리가 1픽셀 영역 테두리 이렇게 하나 줄 거고요. 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건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네요. 그죠? 풀고 컨트롤 플러스 확대를 하면 이럴 때 확대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화면을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만 어긋나면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풀고 자, 뷰에 자, 쇼 그리드 그 다음에 뷰에 스냅 확인해 보시면요. 스냅 2 그래서 어디에서 붙여서 할 거냐 약간 어긋나더라도 어디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영역을 잡을 수 있겠느냐 그거거든요. 그리드가 체크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그리드가 체크되어 있으니까 조금 어긋날까 이렇게 딱딱 붙네요. 그죠?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이렇게 해도 딱 붙네요. 자, 그리드가 없는 상태로 해볼게요. show 그리드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한다고 영역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쵸. 지금 여기 잘 안 잡히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잡혀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씩 잘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드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조금 더 정교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뷰, 쇼, 그리드. 우리 아까 그리드를 통해서 이걸 만들었으니까요. 그리드를 활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확인해 볼게요. 스냅, 붙인다는 뜻이고요. to, 어디에, 그리드에 붙여서 쓰겠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자, 여기 있는 빈 곳을 이렇게 눌러 볼 거고요. 다시 영역을 가지고 여기에서 약간 일부러 제가 약간 이렇게 안 맞을게 누르면 그래도 그리드에 탁 맞춰서 영역이 만들어지네요. 자, 그럼 좀 정확하게 맞춰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색상을 채웁니다. 자, 색상은 눌러서 색상을 하나 만들면 되죠. 자, 어떤 거 만들까요? 이렇게 이쪽 계열의 색상을 이쪽 색상으로 만들어 놓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합니까? 채우겠죠. 그죠? 네, 채웁니다. 이때 채울 때 어떻게 채운다고 그랬냐면 에디트 필 여기에 foreground 오케이. 자, 여기도 한번 채울까요? 자, 영역을 풀고 다시 눌러서 자, 색상은 배경색으로 채워볼까요? 에디트 필 자, 백그라운드 오케이. 영역을 풀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죠? 조금 귀찮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자, 영역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자, 배경색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누르냐면요. 단축키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델리트 키를 누르면 배경색으로 이렇게 채워집니다. 자, 다시 영역을 풀고요. 자, 여기에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 여기다가 얘를 Alt를 누르고 델리트를 누르면 전경색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 델리트, Alt 델리트 그걸로 채운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Alt 델리트는 전경색으로 채우기. 컨트롤 누르고 델리트는 배경색으로 채우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자, 다 채웠다면 이제 여기는 그리드를 숨길 거죠. 뷰에 가서 쇼에서 이렇게 눌러도 되고 요 단축키를 외워서 누르셔도 되고 또는 익스트레스 즉 컨트롤 플러스 H 눌러서도 얘를 숨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해볼까요? 컨트롤 싱글 컨트롤
싱글, 컨트롤 H, 컨트롤 H, 히든이잖아요. 그죠? H는 숨긴다, 확장해 숨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확장해서. 자, 컨트롤 H. 그죠? 예. 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뭔가 다듬어야 되나요? 아, 다듬을까요? 예, 자. 다듬을 때, 아, 요건 채우기네요. 그죠? 예, 여기는 면 채우기. 자, 그 다음에 영역을 갖고, 얘를 좀 더 많이, 여기 없앨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얘를 셀렉트에 가서 모디파이, 부드럽게 지우려고요. 페더를 선택해서. 오케이. 그리고 델리트. 그냥 안 없어지죠. 이유는 당연히 아시는 분들이겠지만 여기에 오른쪽에 레이어에서 어디에 있는 이미지를 지울 것인지에 대한 레이어 선택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선택하고 델리트. 그죠? 이렇게 또 눌러서 뭐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또 여기에 셀렉트 모디파이에 요것도 좀 불편하네요. 그죠? 예. 자, 이제 똑같은 걸 하려고 하니까 그냥 여기다 내가 얘를 미리 10을 주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대충 델리트, 요렇게 델리트, 요렇게 델리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조정해 봐도 되겠죠. 여기도 좀 요렇게 할까요? 예.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밑에가 조금 투명하게 보이죠? 그죠? 예, 자,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죠. 이때는 여기에 있는 면 채우기라는 레이어에 우리가 원하는 레이어에 있죠. 눈을 껐다가 켰다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뭘로? 오파시티를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오파시티는 불투명도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색상이 다 채워졌다 하더라도 이미지를 우리가 투명도를 조정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또는 아예 불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파시티는 불투명도라는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모델을 가져올 차례네요. 자, 모델. 자, 얘 똑같이 해볼까요? 자, 컨트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요만큼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델 이름 사각형 영역으로 제가 그만큼만 잡을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동 툴로 누르고 작업할 곳으로 가서 손을 뗄 거예요. 와, 너무 크네요. 그쵸?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할 때는 적당한 해상도를 맞추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울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모델 1에 실제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D가 아니라 셀렉트에서 디셀렉트로, 단축 컨트롤 D거든요. 앞으로는 컨트롤 D를 이용해서 영역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얘를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디멘션. 와, 너무 크죠? 우리는 여기에 요만큼만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1920은 너무 크잖아요. 그죠? 여기가. 자, 모델 1 이미지를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 자, 500 정도로 줄여 볼 거고요. 그리고 OK. 자, 여기서 영역을 또 잡을 겁니다. 필요한 부분이 한 요 정도일까요? 이렇게 하나 잡고요. 얘를 컨트롤 C를 하고 또는 드래그 하셔도 된다고 했었죠. 이동 툴로 얘를 눌러서 컨트롤 C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on-1의 제목에 갖다 놓고 다시 이 도큐멘트 안으로 들어와서 손을 떼셔도 되겠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게 잘 안 되면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굳이 지웠어요. 그때는 굳이 그냥 쓰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에서 모델 1에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on-1에 와서 컨트롤 V,
자, 이름 하나 이렇게 놓을게요. 얘를 모델 1. 자, 그 다음에 크기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미지 해상도 줄이는 게 아니고요. 이 이미지 자체에 대한 레이어의 크기를 줄이려고 합니다. 이때는 에디트에 자, 프리 트랜스폼 이때 이렇게 하면 찌그러지죠. 자, 컨트롤 Z 해볼까요? 자, 컨트롤 Z 하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때 Shift를 누르고 영역을 이렇게 줄이면 영역이래. 이미지를 줄이면 같은 비례로 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비례로. 자, Shift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줄였다면 이제 마우스에 손을 떼고 그 다음에 Shift, 즉 키보드에 손을 떼시면 됩니다. 할 때는 먼저 키보드를 누르시고 마우스, 끝날 때는 마우스, 그다음에 키보드 이 순서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위치를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각을 틀어 보겠습니다. 각은 좀 잘 보시면 요거는 크기를 조절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일 때 여기서 자, 다시 할까요? 여기서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키를 잘못 눌러서 자, 컨트롤 T 또는 에디트의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죠. 눌러서 Shift 누르고 얘를 드래그. 자, 요렇게 모양이 포인트 모양이 이렇게 보이면 얘는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는 거고요. 이렇게 둥글게 화살표 모양이 보이는 경우는 얘는 각도를 트는 겁니다. 그리고 위치를 이동하고요. 엔터를 땅 치죠. 그리고 테두리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테두리는 레이어 스타일. 이걸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어떤 거 누르냐면요. 스트로크. 그리고 여기에서 색상. 오케이. 그리고 인사이드. 사이즈.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다 그림자 주고 싶다면 드롭 섀도우. 여기에 디스텐스. 여기에 부드러움의 크기. 그림자의 부드러움의 크기. 디스텐스. 거리.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겠죠. 이렇게 끄 당기면 또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위치를 이동하는 거 눌러서 이렇게 위치를 이동할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위치를 이동할까요? 이렇게 위치를 이동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모델 2도 똑같은 방법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도 어떻게 할까요? 자, 이미지 사이즈 얘를 500. 오케이. 적당한 게 영역을 만들어서 가져갈 겁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C Alt-1에 가서 컨트롤 V. 자, 컨트롤 T 에디트의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 자, 저는 컨트롤 T 누를게요. 컨트롤 T. 적당히 크기를 Shift 누르고 드래그해서 정비례로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하시면 되는 거고요. 각도를 또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고요. 위치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가시면 되겠죠. 자, 테두리 어떻게 만든다고요? 자, 여기다 이름을 줄까요? 모델 2. 모델 2. 여기 레이어 스타일. 여기 스트로크. 자, 흰색. 인사이드. 자, 이렇게 줄 거고요. 그죠? 오케이. 그림자는 안 줄 겁니다. 얘를 위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겠죠? 또 위치를 이동하려면 이동 툴로 위치를 이동하면 됩니다. 자, 그림자는 여러분들이 한번 줘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쓸게요. 자, 글자.
타입 툴. 글자 색상은 흰색. 클릭해서 흰색으로 제가 줄 거고요. 자, 글꼴은 흘림체 정도로. 나눔 손글씨 펜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저는 이걸 쓸게요. 네, 여기. 또 다른 것이 이제 흘림체가 있다면 그걸 쓰시면 됩니다. 나눔 손글씨 펜. 자, 놓고요. 클릭. 자, 여기다가 얘를 우리는 뭘 할까요? 뭐라고 썼죠? 뭐라고 썼나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향기, 당신만의 향수라고 썼네요. 다시 해야 되나요? 사실 대충 쓰면 되는데, 그죠? 자, 클릭하고 이 세상 하나뿐인 향기, 엔터, 당신의 향기 이렇게 쓸게요. 자, 근데 글씨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자, 타임 레이어 클릭하고 이런 곳에다가 그림자를 줍니다. 눌러서 드롭 섀도우. 그럼 얘가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각도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겠고요. 여기도 같이 조정되네요. 허허. 자, 제 취소했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눌렀어요. 드롭 섀도우. 얘는 그림자를 줬는데 얘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냥 여기서만 어떤 디자인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Use Global Light 얘를 체크를 푸시고요. 그리고 Distance. 그죠? 그 다음에 Size.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OK. 위치를 조금 더 조정할까요? 이동 툴로 눌러서 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얘를 더블 클릭하고요. 지금 너무 간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글자와 글자, 그러니까 줄과 줄 사이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기본이 벌어져 있는지, 아니면 어떤 설정이 잘못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설정이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가서 얘 눌러서, 자, 여기에 얘가 이제 줄간격이라고 하는 건데, 줄간격이 지금 현재 오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얘는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를 조정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내가 얘를, 자, 오토를 여기와 똑같은 값으로, 이 글자의 크기가 똑같은 값으로 한번 줄여볼게요. 자, 50.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얘가 일반적인 글자인 경우에는요, 또 너무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글자인 경우에는 여기는 얘는 그냥 오토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 정도 떨어지는 게. 근데 아까 전 글자와 어떤 변형이 있는 글꼴, 이런 글꼴들은 좀 잘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거 썼단 말이에요. 그죠? 휴먼 예체? 이건 별로 안 이뻐요. 그죠? 얘를 쓰죠. 손글씨 펜. 이 경우에는 정상적이지만 이게 흘림체다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는 게 조금은 많이 벌어진 것처럼 시각적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값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50. 그래서 여기서 내가 점점 키우면 더 줄간격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이것보다 값이 작으면 얘는 더 줄간격이 좁아지는 게 되는 거죠. 40. 또 여기다 우리가 얘를 60. 더 벌어지겠죠? 적당히 조정하시면 됩니다. 클릭, 위치,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너 하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조금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문제는 이게 초보자들한테는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어떤 명령 하나하나에 대한 옵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작업을 하면서 이해를 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본 거니까요. 한 번씩 하면서 호기심을 갖고 자꾸만 이렇게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또 좀 더 빠르게
툴에 대한 이해, 명령에 대한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또 다시 배너를 또 만들면서 같은 명령도 또 만들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또 해보신다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